네, 안녕하세요. 이중구의 웹툰용 스케치업 마스터 동영상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의 저의 강의 패키지를 모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다 저와 함께 해보셨을 테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실 만드는 패키지도 함께 쭉 해보셨을 텐데, 이번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존의 강의가 조금 더 웹툰 작가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스케치업을 활용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한 강의였다면, 이번 강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웹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툰 작가나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고 한다면 이 스케치업 모델을 웹툰의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고 꽤 다양한 종류의 어떤 팁이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강의를 뺀 이유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강의를 마련하게 됐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죠. 지금 보시면 눈앞에 보여 있는 이 교실이 저희가 지난번 패키지 때 만들었던, 지난번 강의 때 함께 만들었던 교실이고요.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뭐 아파트라거나 펜션이라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배경용 모델링을 함께 따라 만들어보는 방식의 강의들을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일단 지금 최초로 업데이트된 교실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은 문 손잡이에 요 둥근 곡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3D 느낌이 나고 있죠. 여기. 그리고 의자나 벽면을 보셔도 그림자를 제가 지금 안 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음영이 지면서 전반적으로 3D 느낌이 납니다. 이걸 그대로 만화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요, 2D로 그린 나의 어떤 그림 원고, 인물 그림하고 좀 이질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색조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와요. 반면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슷한 모델의 다른 교실 모델인데, 이건 이제 웹툰 원고용으로 제가 보정을 한 후반 보정 후의 작업입니다. 훨씬 더 웹툰 원고에 걸맞은 그림이 됐죠. 이걸 그대로 적용한 게 이제 이런 예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인물하고 뒤에 배경하고 색조라거나 여러 가지 뭐 분위기나 스타일이 크게 이질감이 없게 합성을 한 케이스고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리고 있는 닥터 프로스트의 원고 중에 한 장면이에요. 배경의 복도인데요. 여기서 인물을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과 배경관의 이 색조라거나 채도라거나 여러 가지 톤 같은 것들이 좀 일관적으로 크게 이질감이 안 들도록 합성이 되어 있죠. 음. 뭐 이거 보셔도 이거 예전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스케치업 모델링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확 하고 활용한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후반 보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건 좀 다른 예시죠. 원고에 활용한 건 아니고 일러스트 같은 것에 한 장짜리 일러스트의 스케치업 배경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예시인데, 요건 좀 달라요. 이것도 이번 강의의 후반부에 가면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건 여러 가지로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요. 보시면 그쵸? 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좀 더 고퀄리티의 배경인가 하실 수도 있을 테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요건 또 다른 예시죠. 배경에는 스케치업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품의 스케치업 배경이 들어갔죠. 이때에도 또 다른 종류의 노하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뤄볼 겁니다. 뭐 정말 이 만화 배경으로 쓰인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스타일들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포토샵이라거나 후반 작업을 통해서 보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D 모델을요, 만화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스타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케치업은 여기 상단 메뉴에 파일에 보시면 있는 내보내기라는 명령을 통해서 2D 그래픽, 즉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JPG라거나 PSD라거나 이런 2D 그래픽이죠. 그런 그래픽 2D 그래픽, 그러니까 3D 모델이 아닌 그림 파일로 추출한다, 내보낸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내보내기 영문판에서는 익스포트인데 요 명령어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를
2D로 찍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그 프린트 스크린처럼 현재 눈에 보이는 요 화면을 찍어내는데 요 주변에 있는 요 창이라거나 이런 메뉴 같은 것들은 빼고 요 안에 있는 요 이미지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간단히 해보죠. 내보내기에 2D 그래픽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디로 뭐 내보낼 거냐 이렇게 나오죠. JPG 이미지도 있고요. PDF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PNG도 있고요. 이 중에서 근데 보시면 PSD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집을 하고 포토샵에서 다루려면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포토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레이어를 따로 뽑아내야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양쪽 끝에 이런 이 계단실까지 다 구현해낸 그런 배경이죠. 자, 첫 번째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내가 배경으로 쓰고 싶은 종류의 구도나 앵글을 먼저 잡아야겠죠. 내 배경에 만화 원고에 어떤 컷에는 어떤 배경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적당한 앵글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본편에서 배웠듯이 마우스의 이 휠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배경을 잡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뭐 벽 사이에 끼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문 사이에 끼거나 벽 사이에 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크롤을 굉장히 많이 해도 겨우겨우 빠져나오거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줌인 줌아웃 즉 마우스 휠을 움직일 때는 이 앞에 무슨 물체가 사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뚫고 들어가면 어때요? 이 마우스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점을 향해서 줌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먼 곳을 향해서 줌인을 하면 훅 하고 가지만 벽 같은 걸 향해서 가자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만화의 배경에 쓰기 위해서 일단 건물 안 같은 곳에 이렇게 건물 내부 같은 데 들어온 다음에는요. 마우스 휠을 눌러서 줌인 줌아웃 하지 마시고 요 왼쪽에 있는 큰 모델들 도구들 중에서 요 도구들 꺼내는 방법 잊으시는 분들 계시면 과거의 그 기본 도구편 보시면 아시죠? 상단면이 보기에 도구 모음에 큰 도구 세트 요 큰 도구 세트가 여기 왼쪽에 있는 도구들이죠.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요쪽에 있는 도구들이 만화 배경으로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요 발자국 모양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발로 변했어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렇게요. 게임하듯이 걸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걸어가시다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벽을 못 뚫어요. 네, 벽을 못 뚫습니다. 쭉 가다가 아이고 하면은 줌인을 하면은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벽을 못 뚫어요. 그래서 벽 사이에 끼거나 어떤 벽을 뚫고 나가거나 하는 일 없이 내가 원하는 앵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 이 앵글이 좋아. 이 앵글이 괜찮아. 하고 잡으셨으면 이 상태, 즉 발자국 형태의 이동 툴 상태에서는요.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 있는 요 둘러보기 도구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 선체로 이렇게 시야를 바꾸는 거죠.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 여기 첫 번째 카메라 위치 지정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그 점에 인간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높이로 자동으로 섭니다. 그 다음에 발자국 이동 툴로 걸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쭉 걸어가는 거죠. 벽을 안 뚫고 가기 때문에 깜짝이야. 리산 안녕. 약간 눈높이가 높죠 지금. 살짝 이 카메라 위치 지정을 통해서 찍게 되면 자연스러운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위치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찍은 다음에는 거기서 약간 핸드 버튼으로 내려서 눈높이를 좀 낮춰주시고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 볼까요?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둘러보기 된다 그래서 둘러보기, 여기 둘러보기. 즉 이동 툴 상태에서는 마우스 휠을 누르는 게 곧 둘러보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교실 뒤쪽에, 그렇죠? 교실 뒤쪽 하면 어때요? 주로 이제 일진들
좀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자리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창밖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앞 사람에게 등도 가릴 수 있고 그죠? 자, 요런 앵글. 나는 이런 앵글이 내 만화의 배경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장면을 고르세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케치업에서는 흔히 광각이라거나 망원 같은 화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좀 다루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너무 좀 좁은 범위만 보인다 했을 때 좀 확 트인 시야를 갖고 싶다. 흔히 우리가 광각이라고 하죠. 화각이 넓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가시면 카메라라는 항목이 있어요. 카메라라는 메뉴에서 시야라는 게 있습니다. 시야. 이 시야를 누르시게 되면 볼게요. 자, 카메라에 시야를 누르시면 우측 하단에 시야 35도라고 나오죠. 기본형이 35도입니다. 보통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면 35도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인간의 눈에 해당하는 시야가 주로 이 양쪽으로 35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우스 모양이 돋보기로 바뀌었지만 줌인 줌아웃 상태가 아니고 지금 시야 상태입니다. 클릭하고 쭉 위로 올리면 이렇게 시야가 좀 바뀌어요. 반대로 이렇게 내리면 시야가 또 바뀝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광각으로 바뀌는 거죠. 좀 알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을 때요. 카메라 시야를 이용해서 쭉 당겨주면 점점 시야가 작아지면서 좁아지면서 평면처럼 변하죠. 평평해집니다. 원근감이 사라지고요. 이거는 망원 렌즈로 멀리 있는 것을 쭉 당겨 잡았을 때 같이 원근감이 사라져요. 여기 있는 부분에 여기 부분 크기가 비슷해지죠. 일부러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원근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원근감이 커지죠. 이렇게요. 일부러 이런 원근의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눈에는 몇 개 이렇게 한정된 부분만 들어오는데 이 시야를 잘 이용해주면 전체가 서 있는 위치는 그대로지만 시야가 넓어지면서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건물의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다 했을 때요. 시야가 좁으면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이 시야를 쭉 시야를 높이면 어때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그만큼 왜곡은 심해집니다만 시야는 화각이 넓어지고요. 이 광각 렌즈처럼 주변부가 많이 왜곡이 되지만 동시에 화각은 넓어지고 이 원근감은 굉장히 커지죠. 다시 원래 시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시면 카메라에 시야 누르시고 숫자키 35 엔터 누르시면 일상적인 화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조작을 좀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이 발자국 툴을 쓰지 않아도 어지간하면 벽 사이에 갇히지 않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언제 쓰냐면 이렇게 교실 같은 곳 안 내부를 한눈에 다 보고 싶을 때 있죠. 한눈에 전부 다 보고 싶을 때 최대한 교실의 끝에서 내려다봤지만 전부 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시야를 좀 만져주시면 좋아요. 시야를 좀 이렇게 쫙 당겨서 한 50도 정도로 해보면요 어떨까 볼게요. 어때요? 아까처럼 건물의 교실에 구석으로 갔는데 전체 교실이 다 보이죠? 이렇게 시야를 한 50도에서 60도 정도로 바꿔주시면 50도나 60도 바꿔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되는 공간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게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지금은 알려만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웹툰의 배경으로 쓰이는
이 파일 형태는요, 이 3D 형태의 스케치업 파일이 아니라 2D 형태의 그림 파일을 우리가 추출해서 내보내기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또 포토샵에서 후반 보정을 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려면 레이어별로 추출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카메라 위치 지정, 이동, 둘러보기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앵글에 배경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카메라 도구의 시야를 이용해서 화각까지 조절을 하면, 자, 내가 원하는 배경의 앵글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뭘 하냐면, 만화의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요 장면창을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장면창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게 되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요 장면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죠? 내가 실수로 움직였다 할지라도 요 그림, 장면창에 있는 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이 왼쪽 위에 있는 탭을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돌아와요. 탭은 한 번 클릭, 여기 있는 썸네일은 더블 클릭을 하면 저장되어 있는 장면으로 돌아오는데, 이 장면 저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결국 포토샵을 위해서, 포토샵 작업을 후반 보정을 위해서 다양한 레이어로 추출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다양한 스타일로 추출을 할 거예요. 그걸 합치는 개념인데, 그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 장면이 조금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합쳤을 때 당연히 그림이 안 맞겠죠? 어긋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면 하나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저장한 장면에서 레이어별로 추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강의니까요. 다들 집중하시고 화이팅해서 각 다양한 노하우들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마라가 이종범이었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